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카드 분들,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카드를 뽑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선 좀 신비주의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뭔가 이런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이성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게 고급스러운데 좀 뭔가 되게 그 아우라에 눌려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리고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약간 퇴폐미?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이 뭐 퇴폐적으로 생겼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보면 모델분들 굉장히 좀 시크하고 특유의 퇴폐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말 거는 게 쉽지가 않고 하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성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미지가 좀 그래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활기 넘친다. 그리고 뭔가 막 밝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고요하고 잔잔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좀 신중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뭐랄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좀 생각이 고차원적인 사람?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카드에서 느껴지거든요.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이성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 같대요. 뭔가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변이랑 막 왁자지껄 이런 것보다는 뭐 책 읽는 거 좋아한다라든지 뭐 글쓰기, 산책하기, 조용히 명상하기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10번이 미러 뜬 거 봤을 때도 뭔가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특유의 그 생각 체계, 사고 체계 이런 게 있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의 아우라 자체가 좀 되게 쉽지 않은 그 뭔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여러분만의 그 기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카드의 조합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우리 흔히 사주로 말을 하면 화개살 같은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은근한 꽃향기가 풍겨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는, 머리에 계속 남게 되는, 뭔가 생각 떠올리게 되고 그런 뭔가 잔잔한 그런 끌림을 계속 느끼게 하는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가까워지긴 어려워. 근데 괜히 생각나?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렇대요. 그리고 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사색하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좀 내면의 에너지가 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뭔가 좀 되게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되게 남들이 모르는 거 알 것 같고, 현명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지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런데다가 이 밑에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고급지대요. 그리고 외적으로 되게 눈에 확 띄는 그런 끌림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번째 카드가, 밑에서 두 번째 카드가 되게 좀 뭐랄까 리스펙하고 존중할 만한, 특히나 이제 외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보여지는 쪽으로 그런 끌림을 되게 주는 카드다 보니까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뭔가 상당히 이성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 자기가 동경할 만하고 되게 존중할 만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성공한 그런 사람의 모습, 그리고 되게 외적으로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그런 아우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밑에서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는, 왜 패션으로 치면 좀 올드머니 룩 같은 느낌? 우리 올드머니 룩이 명품을 입지만 명품 티내지 않고 되게 정말 뭐랄까 그냥 그 자체로 되게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은 우선 이성들이 봤을 때 되게 여러분들은 확실히 정말 뭔가 나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고급진 사람?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좋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근감을 느끼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친해지기엔 좀 어렵다. 뭔가 이 사람이랑 지내면 뭐 재밌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하죠.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게 하면 친구로서는 좋을 수 있어도 이성적인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은 이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할 만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가까워지고 싶어, 너 되게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 기운을 줘, 이런 게 크니까 너 되게 눈길을 사로잡아, 이런 게 커서 이성적인 매력은 되게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저는 진짜 인플루언서, 연예인 그렇게 보듯이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겠다의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랑은 사뭇 다른 느낌의 기운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되게 이 사람은 에너지 넘치고 밝다. 근데 내면에 좀 자기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남한테 피해주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여요. 자, 우선은 첫 번째 2번 한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의욕과 의지가 있습니다. 뭔가 좀 차분하고 고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좀 파이팅 넘치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뻗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자기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불안함, 두려움, 뭐 걱정 이런 게 없진 않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의지와 의욕, 열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좀 행동파예요. 이 사람이 뭔가 머리로 납득이 됐다 하면은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고, 저렇게 해야지 오케이 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좀 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의 불이 나쁜 불이다, 뭐 그냥 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잘 살아보고 싶은 불, 내가 더 내 에너지를 표출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래서 상당히 좀 뭔가 역동적으로 사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성들이 보는 이미지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차분한데 이 여러분이랑 이어질 운명의 상대는 뭔가 되게 활발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되게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또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뭔가를 시작하고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스스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저는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보면은 뭔가 일을 같이 하거나 뭘 하게 됐을 때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 있죠. 혹은 좀 가만히 있기보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나 이렇게 해볼래 하는 그런 좀 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제 쭈뼛쭈뼛대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주변에도 되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되게 스스로도 잘 살고 주변도 도와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굉장히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서로 윈윈하는 세상,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줄 아는 연민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단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런 현실적인 것 안에서의 도움과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시하는 느낌은 드는데, 단 뭐는 있냐면,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좀 그냥 비슷한 사람한테 자기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본인도 똑같이 좀 이렇게 돌려받길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마냥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좀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어떤 좀 도의적인 게 돼야 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 되게 즐거워요. 유쾌하고 주변이랑 어우러지는 걸 좋아해요. 저는 MBTI로 쳤을 때 이 성향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뭐 소문자 2든 대문자 2든 I보다는 E인 편이 크고,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표출하고 주변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놀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사람이 조금 자기를 돌보는 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카드를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좀 우울감에 빠지거나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떤 것도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좀 인정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 이런 게 커가지고 그게 좀 충족이 안 된다 하면 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사실 좀 살아오면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힘들었을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든 가운데서 어쨌든 극복을 해내려는 건 있었지만 이게 사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나 힘든 게 쉽게 극복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좀 계속 남아있다라든지, 혹은 좀 혼자 있을 때 많이 다운되고 우울하다든지 좀 예민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혀 피해 주진 않지만 혼자서 좀 그렇게 힘들어 할 수는 있겠다라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의 외모는 좀 어떨지 볼게요.
자, 외모를 봤을 때 우선 좀 귀여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되게 상반된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선 키는 딱 보통 정도일 것 같거든요. 크지도 않다, 작지도 않다. 딱 보통, 평균, 중간인 모습이긴 하고, 뭐, 남자로 치면은 한 170은 넘는, 한 175 정도 되겠죠? 여자도 한 165에서 170 사이? 165 정도? 아니면은, 그 정도면 이제 중간이죠. 그 정도의 중간 정도 키고, 귀여운 외모. 근데 귀여운데, 뭔가 조금, 뭐랄까, 고급진 느낌?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좀 깔끔하게 잘 꾸민다. 그러니까 뭔가 피부도 좀 탱탱하고, 뽀얗고, 뭐 하얗고, 꼭 완전히 하얗지 않아도 웜톤이어도 그냥 뭔가 모공 없이 깨끗한 피부, 좀 그런 귀여운 매력, 그런 게 있는 모습인데, 봤을 때, 이 두 번째 카드 뜬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외모 자체가 그렇게 접근성이 쉬운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기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귀여운 외모긴 하지만 그 사람만의 그 아우라가 있는, 좀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느낌? 귀엽지만 좀 뭔가 쉽지 않은, 막 마냥 편하게 대하기 어려운 그런 외모가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있을까? 제가 연예인분들을 잘은 모르지만, 뭐 박지훈 배우님도 있을 수 있겠죠? 되게 귀엽잖아요. 귀엽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약간 그 자기만의 그 젖은 눈빛, 그리고 약간 다운된 텐션, 요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조금 이 사람만의 약간 갖춰진 아우라,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눈에 띄는 외모. 예. 마지막 선카드를 봤을 때도 되게 이목구비가 확실하거나 화려하거나 이 사람만의 어떤 눈에 띄는 임팩트가 있는,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끌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분으로 보여서 지금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가서 꿀릴 외모는 아니다. 평균 이상의 외모다. 귀엽지만 만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화려한 그런 느낌으로 좀 외모를 갖춰놨겠다라는 모습이 카드에서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자, 지금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든지 연애에 있어서의 조언을 좀 봤을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주변과의 관계를 그래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마냥 그렇게 좀 이게 폐쇄적으로 하기보단 좀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으로라든지 필요한 부분 안에서 이제 좀 다양한 관계를 이제 또 만들고 또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이런 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런 감정, 뭐 연애 혹은 사적인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조금 별로고, 적당한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또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조금은 이 급하게 생각하기보단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모습도 카드에서 느껴져요. 우선은 첫 번째 이 6번 완즈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 안에서 다양한 인맥을 유지하는 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러분의 현실이라든지 성과, 이해관계, 그런 측면 안에서 좋을 수 있는 관계들을 잘 이렇게 맺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거나 사무적으로만 하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그리고 편안하게 약간 긴장감도 주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되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러면서 두 번째 4번 소드를 봤을 때는 그게 너무 과해지거나 사적인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건 좀 별로긴 해요. 지금 봤을 땐 그래도 좀 적절하게 잘 지내지만 약간의 거리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그런 텐션을 유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인맥, 뭐 관계 이런 거를 다 끊어라는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잘 유지하면 좋을 모습이긴 하지만 대신 그것이 꼭 여러분이 뭐 막 유흥을 즐기거나 막 사적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더 만들어 가거나 뭔가 이런 뭐 뭐랄까 여러분들이 더 과하게 에너지를 쓰거나 그런 부분으로서는 좀 아니다라는 게 보이고 마지막 힘 카드도 좀 더 뭔가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단 좀 인내하고 신중하게 좀 오래 좀 더 지켜보고 좀 뭐랄까 기다림? 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뭐 연애나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느낌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까 봤었던 그 운명의 상대 특징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되는 것이고 없다면 그 특징을 가진 뉴페랑 여러분이 잘 연결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카드 분들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성들이 봤을 때 되게 예쁘고 멋있다의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우선 엄청 출중하다. 눈에 확 띄는 여러분만의 아우라. 되게 매력이 크다라는 모습이 느껴지긴 하네요. 저는 지금 카드에서 보이는 건 이성이라면 여러분한테 외적으로 한 번쯤은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운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는 진짜 출중한데 이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조금 또 가까워지거나 친근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여러분의 아우라가 그래서라기보단 약간 조금 뭐랄까 여러분이 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센 여러분만의 어떤 좀 이렇게 튀는 느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좀 속을 다 내비치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고요. 우선은 첫 번째 이 카드를 봤을 때 이성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 뭐 말 그대로 진짜 얼굴 뭐 체형 아우라 분위기 다 진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은 특유의 어떤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이 있대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느꼈을 땐 나 안 부드럽고 안 여유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성들이 느꼈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좀 센 느낌이 있긴 해도 여러분 자체가 뭔가 여유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어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근데 왜 보면은 진짜 뭐 이쁘고 멋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7번 소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좀 여러분들이 속내를 다 내비치지 않는 좀 약간은 여우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7번 소드랑 같이 뜬 걸 봤을 때 뭐 나쁜 여우가 아니라 계산적이야 막 이런 느낌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되게 좀 미워할 수 없는 여우. 저 속이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아닌 척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얄밉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쁘고 멋있으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게 된대요. 생각이 나고 자꾸 의식이 되고 뭔가 좀 그리워지는 알고 싶어지는 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서서도 뭔가 좀 세다라고 표현한 게 밑에서 첫 번째 카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성들은 뭔가 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이성들이랑 좀 잘 부딪힌다의 느낌을 받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당당하고 매력적인 그런 이성이긴 한데 뭔가 좀 되게 계산도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속내를 다 내비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좀 되게 자기 의견 확실하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약간은 좀 파이터 기질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이터 기질이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되게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굉장히 바쁘고 되게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이성들이 느꼈을 때는 더 빠져들게 한대요. 지금 마지막 카드를 봤을 때도 굉장히 되게 외적으로, 에너지적으로도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은 뭔가 좀 이성들이 느꼈을 때, 되게 전투적이다, 저돌적이다. 근데 그 저돌적인 게 뭐 이성들한테 저돌적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밑에서 마지막 카드나 첫 번째 카드 이걸 봤을 때도 이 두 장 다 사실 정말 매력적인 이성일 때 나오는 카드긴 하다 보니 저는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보여지는 거나 분위기로 매력을 느끼는 건 되게 큰 것 같고,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뭔가 좀 쉽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쉽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좀 강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여러분들은 이성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좀 욕심쟁이다. 근데 나쁜 욕심이 아니라 그 욕망 아줌마 이런 거 있죠. 승부욕 있는 뭐 그런 느낌. 욕망 아저씨 뭐 이런 느낌. 어떻게든 더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좀 자신감 넘치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이성들이 여러분한테서 받고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랄까 그 되게 인기 있는 연예인인데 정말 좀 뭐랄까 자기 관리 잘하면서 지는 거 싫어하는 승부욕 있는 연예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있을까? 뭐 제가 아는 연예인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장원영님의 승부욕 있는 되게 센 느낌의 장원영님, 요렇게 보면 될까요? 좀 뭔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해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더 매력적인 사람. 그런 느낌으로 좀 이성들이 여러분을 비춰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은 우선은 자존감은 되게 높을 것 같고, 또 되게 약간 자만심?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남한테 굽히지 않는 의기양양한 기운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일 수 있고요. 다소 폐쇄적이고, 뭔가 좀 진짜 이해관계 필요한 거, 현실적인 그런 결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사람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표면적인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언정 진짜 진정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교류하고 이어지는 그런 사람은 좀 적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이 카드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본인이 되게 당당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본인의 어떤 아쉬운 모습,
뭐 약한 모습 이런 걸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스스로가 되게 좀 뭐랄까 자기한테 자부심이 있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가치,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을 봤을 때 우선 좀 재능이 좀 있고 능력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게 엄청 갖춰지고 막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 어디 가서 뭔가 좀 명함은 조금 내밀 수는 있겠다. 그게 뭐 명함을 막 대놓고 내놓는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좀 이렇게 비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능력과 재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해타산적인 거를 좀 따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움직임이 가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세 번째, 나이트 오브 소드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되게 돌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내가 뭐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결실이 돼야 되는, 나한테 진짜 뭐가 남아야 되는 그런 게 돼야지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딱히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굳이 사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 잘 살면 되지. 내가 나한테 만족감 느끼면 되지. 그리고 나는 내 현실적인 성장, 발전,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될 목표, 동기부여 이게 확실히 돼야지 되는 사람이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내 손에 남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는 거 이게 중요해. 왜냐? 난 어쨌든 나한테 되게 만족감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존심도 세 보이긴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세니까 남한테 굳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의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 가능성도 커 보이긴 해요. 지금 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은둔자 카드가 어쨌든 자기만의 시간, 그리고 혼자 사색하는 거, 그리고 조용하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외향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거나 뭘 하는 걸 보면 외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이 계획한 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사실 되게 내향적일 가능성이 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쉬는 거, 사색하는 거, 책 읽는 거, 명상하는 거, 뭐 내면에 대해서 막 들여다보는 거, 이런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에 더 에너지를 쓰고 좋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뭔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 사람은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되게 추구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비축되는 느낌도 들고, 자기 생각과 감정, 마음을 주변에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조심하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이 행맨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도 뭔가 좀 이 사람은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계획하고 또 확신하고 어떤 손에 잡히는 것에 움직이는 것은 되게 잘 하면서도 막상 스스로의 욕구라든지 스스로가 바라는 거는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이해타산적이고 현실적인 거, 목표적인 거 되게 추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다 보여지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냥 뭐 나한테 결과가 남아야 돼. 나의 현실, 나의 뭐 커리어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들여다본다?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를 안다의 느낌은 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좀 실제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게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은 뭐는 보이냐면 막 되게 자기중심적이기만 한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자기 사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좀 본인이 그래도 희생을 하면서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의리는 있다의 느낌이긴 하고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것도 느껴지냐면 이 사람도 좀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왜냐면 지금 마지막 3번 소드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좀 알게 모르게 내면의 상처라든지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겪었을 모습이긴 하거든요. 저는 3번 소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민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예민함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람한테 조금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좀 어쩌면 이런 관계적인 거를 더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많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손에 남는 거, 자기한테 결실이 되고 자기한테 손해보지 않을 거 그런 쪽으로만 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외모는 어떨지 볼게요. 외모를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는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긴 한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좀 날카롭고 차가워요. 그리고 좀 지적인 느낌이 되게 크고 뭔가 좀 깔끔하다. 그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어디 뭐랄까 변호사, 뭐 사무직에서도 되게 좀 깔끔한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그 각 잡혀 있는 그런 사무직 자유로운 거 말고 막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막 포마드 머리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포마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일단 인상 자체는 되게 날카로울 느낌이 커요. 저는 약간 무쌍에 좀 약간 날카로운 눈 그리고 뭔가 좀 차가운 느낌. 그리고 말랐을 것 같아요. 풍채가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반전 매력이 두 번째 카드에서는 뭔가 좀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가 높긴 한데 코끝이 약간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느낌을 주거나 날카로운 선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볼살이 조금 있어서 말랐지만 그게 약간 귀여운 매력을 주거나 아니면 눈빛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순한 느낌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웃을 때 뭐 귀엽다라든지 반전 매력이 있다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지적이고 냉철한 느낌이 마지막 저스티스 카드에서 보여요. 상당히 뭔가 수트가 잘 어울린다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뭐 각 잡혀 있는 느낌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외모적으로도 뭔가 좀 똑 부러지는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칼 같은 느낌 약간 뭐 안경을 쓴 지적인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안경 쓰지 않아도 그런 그 뭔가 특유의 그 깔끔한 그 외모? 요런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겠다라고 확인돼서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될 것이고 없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뉴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이 운명의 상대와 또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한 조언. 제가 지금 조언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되게 좋은 기운을 잘 살리라고 좀 말하는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땐 뭔가 여러분의 연애운도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지금부터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지않아서 이런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의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을 나눈 것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주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대신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구애하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여러분의 어떤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성실한 그 꾸준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열린 마음과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선 첫 번째 카드 뜬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일들을 하면 좋을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 벌려놓고 다 못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좀 다양한 일들을 이제 뻗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을 추구하고 또 좋은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이 만남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러버스 뜬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고 좋은 만남을 할 수 있을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만남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마지막 8번 펜타클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상황의 안정,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을 그냥 좀 묵묵히 해가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느낌이긴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카드 분들,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성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되게 뭔가 현실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똑부러지고 어떤 좋은 그런 능력과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상당히 자존심이 세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좀 여러분들을 되게 장군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장부 혹은 남자분들이시면 뭐 남자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군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대신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뭔가 서툴다. 근데 뭐가 서툴다고 생각하냐면 이 이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를 맺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되게 일하는 거나 능력적으로나 자기의 의견 피력하는 건 되게 잘하지만 약간 조금 뭔가 미숙한 게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잘할 땐 잘하는데 어느 때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 상반된 느낌을 이성들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능력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될 사람, 현실적으로 능력적으로도 남들한테 뭐 뒤지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속도감 있고 행동도 빠르고 되게 좀 칼 같고 되게 어떤 뭔가 그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되게 날카롭다, 되게 허를 찌른다, 되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때는 되게 좀 미숙하다? 되게 저 사람 저럴 때는 되게 좀 약간 어리버리하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보면은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할 때 엄청 일 잘해. 되게 능력도 있고 뭔가 잘해. 근데 약간 사람 대할 때는 약간 이제 쭈뼛쭈뼛 되거나, 혹은 진짜 똑 부러지는데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좀 뚝딱거리거나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뭐랄까 약간 귀엽게 생각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이성들은 여러분한테 있어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되게 에너지 있고 저돌적이고 자존심도 강한데도 나름 여러분들이 되게 좀 참는다의 느낌도 받는데요. 근데 이 참는다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방향성이 잘 안 잡혀서 참는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약간 매여 있다? 이런 느낌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답답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근데도 밑에서 두 번째 카드는 여러분이 굉장히 아우라도 세고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정말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좀 윗상사 보는 느낌이에요. 내 윗상사인데 능력도 있고 저돌적이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책임감 있고 우러러 볼 만한 되게 아우라 강한 자존심도 센 그 전형적인 리더인데, 근데 저 사람이 좀 사람 대하는 거는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을 받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봤을 때도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성들이. 동시에 좀 여러분들도 뭐랄까 승부욕이 세다. 그리고 지기 싫어하고 굉장히 좀 파이터 기질이 있다. 라는 것으로 이성들이 많이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성들은 여러분들을 되게 전형적인 능력 있는 리더, 발전 가능성 있는 리더, 그리고 되게 뭔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의 모습으로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사람한테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금전적으로 여유가 넘칠 모습이긴 하거든요. 뭔가 좀 환경이나 상황이 갖춰진 사람의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 부러울 환경은 아니다. 오히려 남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뭔가 좀 꾸준하게 뭔가 성공시키는 사람.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 사람을 되게 신뢰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따를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외로울 수 있고 자기 속내를 다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밀이 좀 많아 보여요. 근데 그 비밀이 많은 게 그냥 좀 자기에 대해서 다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카드는 확인이 되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람의 특징을 봤을 때 뭔가 좀 자기의 현실에 있어서 되게 중요시하고 그 기반의 안정화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좀 여러분과 일로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관계, 현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겹진이 좀 엮여서 만날 수 있을 사람으로 느껴지긴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자기가 안정화하는, 현실을 안정화하는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나름 주변이랑 그래도 좋게 잘 어우러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람 관계를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적어도 이런 일하는 거,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나름 좀 좋게 이렇게 교류해 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10번 펜타클 봤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이고, 저는 어떤 것도 느껴지냐면 되게 환경, 가정, 배경 이런 거가 되게 넉넉하고 안정화되고 가정적이고 좋을 수 있겠다의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이 카드 자체가
되게 화목한 과정, 다복하고 유복한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되게 뭔가 따뜻한 그런 가족 관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그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 느낌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 할 일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이라고 하면 꼭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한테 되게 잘할 걸로 보이고, 되게 좀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저는 이 카드를 봤을 때 정신적인 리더의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좀 이 영적인 거 있죠. 되게 깊이 있게 탐구하고 어떤 종교를 좀 가지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도 커요. 꼭 무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 어떤 특정 종교를 제가 겨냥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이 좀 있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도 어쨌든 그 종교가 없어도 그런 사람 있죠. 종교성이 있는 사람.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탐구하고 깊이 있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좀 내면적으로도 성숙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거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대신 이 사람이 좀 감정은 깊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서 첫 번째 카드 봤을 때는 좀 이런 슬픔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우울함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우울감, 좀 슬픔, 좀 뭔가 이 마음에 있어서 뭐랄까 감정의 이 아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불쌍한 거 보면 못 지나가고 가슴 아픈 현실에 되게 눈물 흘리고 그런 되게 감수성이 엄청 풍부한 사람. 약간 그 F 느낌 많이 나는 T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정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감정에 좀 타격이 많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타격이 많아도 이 사람은 책임감이 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존심도 세긴 해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기본적으로 좀 능력이 갖춰진 사람으로 확실히 보이긴 해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받쳐져서 자기가 먹고 살거나 뚫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람은 이해타산을 많이 따져요.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 되게 많이 따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물론 불쌍한 거 안타까운 거 막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안타까워하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걸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과 그럼에도 뭐 그냥 살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좀 다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사실 이 사람이 솔직히 살만해. 근데 그냥 자기가 관리를 못 해갖고 못 살게 됐어.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뭐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 그냥 뭐 배달음식 시켜 먹고 뭐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막 자기 꾸밀 거 다 꾸미고 그러면서 돈 없대.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도와줄 생각이 없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되게 확실하게 따지는. 그리고 좀 뭔가 이 사람이 뭐랄까 어쨌든 되게 남들한테 굽히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위치 자존심도 되게 센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사실 남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해주고 되게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신중하고 정직하고 이런 건 있지만, 본인이 정직하다고 해서 남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이런 자기의 속내라든지 생각과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의심이 많겠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인간관계가 없진 않고 뭐 무난무난하게 맺겠지만
진짜 마음을 여는 사람은 별로 없겠다. 오히려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많아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찾거나 그러기는 잘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느껴지고, 외모 어떨지 볼게요. 외모를 어떻게 볼까? 자, 외모를 봤을 때는요, 이 사람 좀 볼매의 느낌이네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그 평가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예뻐, 진짜 멋있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 그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리는 외모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불호가 갈려도 막 엄청 나쁘게 평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되게 볼수록 매력 있게 하는, 은근히 인기 있는 그런 외모로 느껴져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모습인데,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 그냥 사실 좀 처음 보거나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안 드는, 그냥 무난한. 근데 마지막 카드를 봤을 땐 볼수록 매력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점점 빠져든다. 뭔가 보면 볼수록 저 사람만의 그 매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가 진짜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얼굴이라든지 그런 제스처가 뭔가 사람을 자꾸 홀리게 하는 그 끌림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은근한 매력쟁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와 하는 매력적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걔 괜찮아, 되게 매력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좋으니까 좋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인기 있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좀 되게 경쟁력 있는 외모, 경쟁력 있는 매력, 이런 걸 가진 사람으로 보이겠다. 근데 사실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오래 가죠. 그래서 정말 좀 뭔가 은근한 인기쟁이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조언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출발 이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거든 연애 쪽으로든 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색다른 시도와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완제를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느낌이에요. 오히려 조금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한테 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거나 연애 쪽으로 좋을 수 있고요. 에이스 오브 완즈의 두 번째 2번 완즈를 봤을 때 똑같아요. 2번 완즈도 여러분의 그런 매력을 좀 믿고, 또 여러분이 좀 자신감 있고 되게 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뻗쳐나가도 좋을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거나 좀 기존의 그런 상황만 유지하기보다는 좀 색다른 도전, 또 새로운 발전,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마지막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대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이런 휘둘리거나 너무 뭔가 연애, 인연, 뭐 새로운 만남, 이거에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하기보단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또 여러분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게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은 그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시도를 해봐도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연애하고 싶어.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런 모임도 가고 저런 모임도 가야지 해서 갔는데, 좀 괜찮아 보이네. 쟤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이거를 좀 장착을 하고서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서 좀 책임감 있고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러고서 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그런 운명의 상대 특징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인 거고, 없으면 유패가 되겠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카드 분들,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여러분들이 외로워 보인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성들은. 그리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잘 안 여는 느낌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한테서 따뜻함을 느끼긴 하거든요, 이성들이. 근데 따뜻하지만 거리감 있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츤데레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약간 날카롭고 좀 뭔가 마음 안 주는 것 같고 티격태격하고 속마음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 좀 그래도 뭔가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따뜻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책임감이 있고 결단력 있고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확 꽂히는 건 뭔가 저 사람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은 되게 조금 예민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것이 이전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 자체가 약간 방어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게 된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여러분 좀 외로워 보인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로움을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서 풍기는 거.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비 맞은 외로운 늑대. 비 오는 날 추적추적 비를 맞으면서 약간 좀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약간 얼마 전에 5월드 늑구 생각나는데 늑구는 비를 맞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그 외로움을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치명적인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비 맞은 외로운 늑대 하면 여성분들 어때요? 상당히 그냥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남성분일 경우에는 되게 이게 적용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었을 때도 비 맞은 외로운 늑대라기보다는 비 맞은 아기 고양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신경 쓰여, 외로워 보여, 좀 힘들어 보여. 특히 우리 비 맞은 아기 고양이 또 하악질해요. 더 짠하죠. 예민하고 하지만 상처받았어.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세 번째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다. 뭔가 좀 계속 솔직하지 못하다, 감춘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거를 이성들은 좀 다 느낀대요.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들이 그럴만하겠거니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나쁜 의미라기보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츤데레 앞에서는 뭔가 까칠해 뭔가 되게 벽이 느껴져 되게 좀 거리 두는 것 같아 막 되게 조금 뭔가 외로워 보여 그러면서 솔직히 그 속은 뭔가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뭔가가 있는 그 좀 다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겉과 속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이성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그들도 여러분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좀 그래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은근히 배려심 있는 게 느껴진대요. 뭔가 좀 따뜻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되게 큰 도움을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어떡해 힘들지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랑 되게 그냥 쌩 했는데 내가 진짜 힘들 때 탁 하고 나타나서 뭔가 탁 도와주는 사람이랑 되게 후자가 훨씬 좋잖아요. 말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뭔가 계속 정이 간다의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밑에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정적이다. 그냥 여러분도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움직이고 그냥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되게 좀 냉철함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 되게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사리분별을 되게 똑바로 하는 사람, 뭔가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외롭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일 그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런 그 비 맞은 아기 고양이 외로운 늑대 이런 느낌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굉장히 좀 확실하고 되게 좀 중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 기준이 분명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확인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성들은 여러분한테 지내면 지낼수록 신뢰감을 느낀다라고 카드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어지게 될 운명의 상대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어질 운명의 상대. 네, 봤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보이거든요. 근데 책임감은 엄청 강해요. 그리고 자기 사람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잘 못 믿고 되게 좀 계산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사람한테는 또 덜 그런. 근데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 느낌도 커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성장과 확장?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의 느낌도 많이 들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카드 뜬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새로운 도전과 시작에 있어서 주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주저하지 않는 방향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자기한테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손해보지 않는 쪽의 어떤 도전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와, 이거 재밌겠다. 나 해봐야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나한테 가능성이 있어. 이거 나한테 어떤 결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나한테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면 그러면은 움직이고 발전하는 사람. 특히나 이 사람은 어떤 뭔가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자기만족, 자아개발 이런 쪽이라기보단 현실, 되게 물질 만능주의 느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욕심이 좀 많아요. 지금 두 번째 카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2마리 이상의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약간 분주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 마음에 좀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스스로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해갖고 진득하니 그걸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고 뒤처지기 싫으니까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이것도 놓치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되게 우왕좌왕하고 여유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마지막 카드, 이 위에서 마지막 카드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되게 엔잡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되게 이동하고 변화하는 그런 삶을 되게 추구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세 장의 카드 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관계적인 거나 감정의 측면보단 현실과 상황의 발전 이런 게 상당히 큰 모습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바쁘게 살면 어떠겠어요, 사람이? 당연히 힘들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다운되고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막 우울증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고 쉬는 시간을 잘 스스로가 못 누려가지고 그래서 느끼는 우울함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밑에서 첫 번째 달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가만히 못 있고 불안한 기질이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크니까 뭘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대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또 나쁘게 될까 봐. 그래서 조금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이 안절부절이 좀 계속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카드도 그렇고 7번 소드도 그렇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뜬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속 얘기를 잘 안 할 뿐더러 자신의 감정 생각을 잘 드러내지도 않으려고 하고 좀 계속 혼자서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대신 이런 불안함이 커도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밑에서 두 번째 카드 봤을 땐 이 사람이 우선 기본적으로 리더의 기질이 굉장히 다부지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좀 되게 본인의 그래도 주장, 본인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한테 누군가 공격해 오거나 약간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고집불통 독불장군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기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되게 잘 뭔가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어쨌든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 약간 좀 이 말이 안 먹힌다는 느낌 받을 수 있고 고집이 세가지고 좀 이제 주변 사람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고 미안하단 말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내면에 계속 불안함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함이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스타일이긴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 소드를 봤을 때도 생각도 많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계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상처받지 않고자 자기를 좀 방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겪은 걸 분명하게 믿거나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만 믿는 뭔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낄 그래서 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카드에선 좀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 외모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외모. 자, 외모를 봤을 때는 저는 외모에서도 딱 그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눈에 안 띄진 않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엄청 예쁘다, 멋있다 이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아우라가 풍길 느낌이에요.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좀 차분한 느낌을 많이 줄 외모긴 하거든요.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눈에 확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예 그냥 묻어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냥 되게 잔잔한 그런 느낌을 주는 모습인데 두 번째 저지먼트 카드를 봤을 때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되게 이 사람만의 그 아우라가 풍길 느낌이긴 해요. 어떤 아우라냐면 되게 뭔가 되게 알 거 많은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지적인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데 뭐랄까 좀 사장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CEO? 좀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게 막 고급지다. 엄청 부자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의 기운이 그래도 뭔가 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사람만의 임팩트가 있는 느낌이고
마지막에 교환 카드를 봤을 때도 되게 좀 지도자, 리더의 느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눈썹이 진하다. 눈썹이 좀 진하고, 그리고, 그래도 되게 좀 당당한 그런 모습? 뭐 어깨 좀 펴서 어깨 좀 이렇게 넓거나 펴 있거나, 그러면서 되게 좀 꼿꼿하게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딱 체형이 딱 갖춰진 다부진 체형. 그리고 눈빛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는 눈빛. 그런 것과 더불어서 뭔가 되게 스스로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개했을 때 되게 초라하지 않을 외모? 요런 이 외형을 많이 가지고 있을 모습이다. 그래서 그래도 좀 저는 신뢰감 주는 느낌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좀 제가 앞서서 뭐 CEO, 사장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선생님 같은 이미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어쨌든 좀 뭐랄까, 되게 자문을 구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느낌을 주지만 그렇다고 막 그냥 편안한 푸근한 느낌까지는 아닌 그런 모습이다라고 확인돼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이고, 없다면 뉴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 네, 지금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여러분의 존재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밝은 기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비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좀 무난하고 잔잔한 관계, 불편하지 않을 관계로 좀 잘 주변과 융화돼서 지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다만 좀 더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오랫동안 면밀히 살펴보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 선카드 뜬 걸 봤을 때 여러분의 어떤 밝은 기운, 에너지, 또 여러분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이 관계라든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좀 밝은 태도, 밝은 모습, 또 그래도 에너지 있는 액션, 이런 것을 갖춰가면 좋겠다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밝고 에너지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가면서 두 번째 3번 펜타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빠르게,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것을 빠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좀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그냥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친구처럼 동료처럼 좀 다양하게 지내면 좋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오브 소드도 뭔가 함부로 그냥 딱 결정하기보단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지고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것이 이제 설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카드에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막 빠른 시일 내에 뭐가 진전이 되고 뭐 이루어지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보니 좀 여유 있고 느긋하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어떤 안목과 시선을 좀 키워간다,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세워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